안녕하세요. 옵션 컨트롤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여기 16시 13분이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장 끝나고 이제 국장 끝나고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들이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있는 선을 그 선 그대로 상태예요. 제가 딱히 이거 선을 뭐 이렇게 수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난주에 일주 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그 선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게 선이. 근데 저도 말로는 이게 뭐 이제 참고 가이드라인 선이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도 사실 매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확률,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참 신기해요. 이게 보시면은 자 보시면 여기 요 자리랑 오늘 그리고 시가 자리 오늘 시가 자리 정확히 이 어떤 추세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비스듬히 가는 요 선에 맞고서 다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걸 못 넘고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도 그냥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신기합니다. 저도 뭐 그렇다고 이게 선이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항상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 지난 일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블로그에 어떤 뭐 메시지 드리는 거라든가 뭔가 사실 이번 주에 별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딱히 글도 별로 안 올리고 했는데 물론 이제 나스닥의 경우는 속슬도 그렇지만 결국 나스닥 100 지수죠.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하루도 아니고 뭐 몇 시간도 아니고 뭐 한두 시간 만에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실시간으로 그거를 뭐 보고 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은 되게 아주 재미가 좋았을 뻔했어요. 사실 그게. 근데 그 시간이 뭐 새벽 3시, 4시고 뭐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깨어 있으면서 보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이제 직장 다니시고 대부분 하시니까 없을 테니까 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 ETF 그 차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주 전에 영상 올렸던 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 라인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선, 요 선이랑 그리고 이 선 이렇게 이렇게 선 두 개가 중요하고 그 중간 그 중심값 선 한 요 정도 이렇게 중심값을 지나는 요 선, 네, 요 선 해가지고 이 위에서 놀면 이 중심선 위에서 놀면은 할 게 없다. 건들지 않는다. 요 위에서 놀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는 딱히 할 게 없었던 이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딱히 할 게 없었던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음봉 쭉 고점 자리에서 음봉 쭉 내려온 모양을 보니까 다음 주면은 물론 오늘 밤에 금요일에 뭐 미장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는 또 월요일 날 또 그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휴무라서 월요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는데 그때 뭐 이제 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갭이 약간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든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하든 좀 음봉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딱히 뭐 할 게 없고요. 그냥 코스닥만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만 물량을 좀 더 줄여줬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뭐 대응을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버스죠. 하방 베팅, 숏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인버스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그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시는 어떤 그 수준의 분들이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잘 보세요. 그 저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저랑 영상 보시는 10명 중에 9분은 돈을 잃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돈을 수익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분들이라니까요. 전부 다. 10명 중에 9명이. 10명 중에 1명 정도나 뭐 어떻게 돈 안 잃고 그마저도 그냥 찔끔찔끔 수익 내면서 뭐 본전이거나 그러니까 수익 좀 내다가 다시 손절하고 그러면 본전. 그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수익 잘 내다가도 손절 한번 하고 나면 다 본전이에요.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럴 테고 10명 중에 9명이 이거 돈 잃는다니까요. 진작에 다 잃으셨을 분들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혼자 하셨으면 여기서 공포에 어떻게 사요?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디서 사겠어요?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튀어 올라갔을 때 이때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때 사가지고는 또 내려가니까 불안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좋다 불안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좀 내려오고 이렇게 만약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나가고 뭐 다 잃어요. 돈 잃어요. 다. 근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드시지 마시고 여기서 뭐 인버스 들어가도 되냐?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좀 뭔가 느낌이 왔으니까 그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겠죠? 근데 그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에서 글로만 써드렸을 때는 이제 글로만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영상까지 다 이게 선까지 그어드렸는데요. 이게 선까지 그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선에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벌써 선 보시고 이게 뭐 인버스 할 수 있는 자리구나.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인버스가 들어갔어요. 숏을 들어갔는데 올라갔어. 그러면 자기가 손절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이 선이 넘어가면 그냥 손절한다. 근데 막상 넘어갔다고도 다시 내려올 확률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넘어가면은 여기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노리거나 근데 그렇게 됐다가 만약에 이 선 넘어갔는데 이 선 밑으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큰 손절이 되겠죠. 그런 것도 본인이 알아서 감수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요선 내려갈 때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전략을 세워서 하실 수 있어야지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쟤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하시면 안 되는 분이구나 해서 안 된다고 답변드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흔들리던 뭐든 간에 기승전 상승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버스를 안 건들잖아요. 어떤 대중적인 여러분들한테 대중적인 메시지를 드릴 때는 저는 인버스가 아니고 어쨌든 내려오면 산다. 하방은 안 건든다. 내려오면 상방을 산다. 왜냐면 여기서 뭐가 어떤 지지고 볶고 뭐가 됐든 아니면 좀 내려왔다고 빠르게 튀어 올라가든 뭐가 됐든 간에 기승전 올라갈 거니까 나는 상방만 공략한다. 인버스 안 한다잖아요. 근데 인버스를 하시려면 그만큼 본인들이 수준이 되셔야 되고 제가 선까지 이렇게 다 그려놔 드렸는데 그러면은 굳이 안 물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게 맞죠. 이게 어찌 됐든 이제 지금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영상은 제 생각엔 이건 토요일에 올릴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의 전략은 다음 주에는 제가 딱히 블로그에 어떤 매수 그런 글을 안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열심히 보신 분들만 어떤 리딩 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 선 보이세요? 요거 파란 선 요거 파란 선 이게 11선이죠. 요 11선짜리 내려오잖아요. 요 자리면 일단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ETF에 들어가실 자금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 저 같으면은 제가 현금이 100%다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딴 거 종목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미 이거저거 종목들도 들어가실 테고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에 하는 그 자금의 20%는 들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80%는 현금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장 총시들을 갖고 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는 어떤 자금은 상당히 많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부 다 우리는 100% 현금화 시켜놨잖아요. 그 중에서 10%는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여기 파란 선 여기 오면은 11선이죠. 여기 오면 그냥 10%는 바로 들어가시고 이 근방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 중심선 근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심선부터 요 라인 있죠. 여기 이 라인 다음 주에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 중심선에서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중심선에서 맞고 이렇게 다시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이 중심선을 들들들 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려와 줘서 이렇게 여기 내려와 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회가 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노리고 있는 건데 요 범위에서는 그 30% 비중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11선 왔을 때 10% 들어가시고 요 밑에 라인에서 30% 들어가시고, 근데 여기도 이 맨 끝까지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다 중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30%가 다 잡히진 않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쨌든 만약에 다 내려왔을 경우, 이 선까지 다 내려왔을 경우에는 총 40% 비중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40% 비중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우리의 어떤 그 시나리오 생각했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되게 삐끗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삐끗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밑에서 이렇게 이 선보다 밑으로 내려갈까 싶긴 한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좀 언더슈팅이 발생된 거라서 이때는 또 저점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좀 더 아래선 정도까지 요 좀 아래선 정도까지 요 정도 범위 라인으로 해서 여기서 또 30% 여기서 30% 여기서 30% 그리고 처음에 여기 파란색 선 11선 10%에서 10% 여기 30% 여기 30%총 70% 비중으로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 저는 물론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올 가능성은 한 10%에서 20% 확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그리고 요 정도 내려올 확률은 한 40% 확률 되고요. 4, 50%. 그리고 여기 중심선을 안 깨고 여기서 덜덜덜 거린다고 그래도 사실 요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뭐 이 중심선 밑으로 안 내려가면 굳이 여기서 비중을 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단가 싸움이에요. 이게 평단가 싸움 주식이라는 게 본인의 평단가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평단가가 되게 불리한데,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많이 들어가서 평단가가 불리한데 남은 현금은 얼마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언더슈팅 나오고 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손절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하고 돈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한번 뭐 유튜브 쪽에 이거저거 그 돈 잃는 거 고백하는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막 뭐 몇 억 잃었다 이런 거 유튜브도 많고 주변에 보면 주식에서 돈 잃은 사람이 많지 돈 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을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거를 다음 주에는 따로 이렇게 어떤 매수 메시지 글은 따로 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열심히 보신 분들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영상을 한 번 보고 끝이 아니고 여러 번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한번 제가 이 선 그어놓은 것도 한번 따라 보시고 본인의 HTS나 이런 거에다가 그 뭔가 저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들여야 그만큼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삶을 통째로 보면요. 유튜브로 보면은 어떤 조회수나 이런 것도요. 뭐 여행 유튜브나 아니면 이거저거 그냥 우리 노는 유튜브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노는 거에 허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잘 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본인은 어떤 소비만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뉠 수 있거든요. 본인은 생산자가 되기 싫은데 생산자가 되는 건 힘들죠. 노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저거 유튜브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나 뭐나 자꾸 자기가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럼 본인은 소비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죠? 본인이 생산자가 되는 쪽으로 해야 자꾸 뭘 해야 그래야 뭔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뭔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절대 어떤 소비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안 쏟습니다. 소비하는데 에너지 안 쏟아요. 뭐 우리가 뭐 소비가 단순히 뭐 이거 명품을 구매하던 아니면 이거저거 뭐 쇼핑을 하던 이것만 소비가 아니고 자신의 에너지를 갖다가 허비하는 게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쓸데없이 그냥 뭐 여행 아니면 뭐 취미 아니면 이거저거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노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소비예요. 다 소비. 자신의 에너지를. 그게 아니고 사람이 생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저한테 다시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숙지가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저는 물어보는 어떤 질문 내용을 보면 이분이 영상을 보시긴 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요. 어떤 그런 분들의 당연히 이게 매매를 했을 때 평단가가 어떻게 형성될 거고 가끔 운이 좋아서 평단가가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은 오히려 독이 돼서 나중에 더 안 좋게 돌아올 거고 벌써 보여요. 이게 막 글을 쓰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그냥 중고등학교 때 지식 습득하는 그 공부가 아닌 이거야말로 현장 학습이잖아요. 매번 이게 맨날 실시간으로 캔들이 돌아가고 뭐하고 이거 맨날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어떤 계속 그렇게 여기쯤에서 이렇게 될 확률의 시나리오가 높고 어떤 이런 선을 그어봤을 때 이런 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선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장 학습 공부잖아요. 이게
이걸 안 하시고 맨날 뭐 어떤 소비하는 데만 에너지 쏟으시면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다 드렸어요. 설명은 다음 주 리딩 개념이 되겠지. 매수. 그러니까 요 파란 선, 이거 11선이거든요. 요 파란 선 오면은 그냥 10%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범위에서 30% 사시고, 이 범위 그 중간쯤까지밖에 안 오고 올라가면은 이게 30%가 다 안 사지겠죠, 당연히. 근데 또 언더슈팅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전저점 여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이 있고 그만큼의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감안하셔서 그 이 정도에서 30% 더, 그러니까 여기 10%, 여기 30%, 여기 30%총 70%.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1주간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성 깨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때는 제가 뭐 블로그 글이라든가 영상을 또 찍어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다시 또 올려드릴 거고, 잡으시면 여기서 좀 이렇게 뭐 바닥을 다지거나 뭐 운이 좋으면 V자 반등을 올라가거나 해서 다시 올라오면은, 이 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선이 어차피 이제는 요 평행선과 거의 만날 때 될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이 선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물량 같은 거를 정리해 준다거나 이렇게 한 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 위를 바라보겠죠. 이게 이제 더 올라가서 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림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식의 5월, 6월 이렇게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그때까지는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거고, 당연히 원래부터 그때까지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옵션 만기 5월까지는. 그 다음에 6월 옵션 만기까지 한 달 기간 동안이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뭐 6월 달에 또 횡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를 또 못 올라가고 밑에서 또 횡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볼 문제고, 지금은 일단 이제 내려오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내려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덜덜거릴 확률도 되게 높다. 여기서 10% 들어갔는데 이 중심값을 안 깨고 여기서 이제 덜덜덜덜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 어쩔 수 없다. 이때는 그냥 10%만 가지고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